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솜노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정형물리 치료를 공부하는 학생이나 아니면은 그 테라피틱 마사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제 임상에 나오면 그 솜노트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선배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본인의 솜노트를 만들 때 제가 준비한 자료가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국의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나 우리 그 캐나다 RMT 선생님들이 진단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의사들처럼. 하지만 이 솜노트를 통해서 정확한 클리니컬 임프레션을 찾아감으로써 우리가 그에 맞는 정확한 그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그 치료 계획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진짜로 환자분들의 그 어떤 그 통증이 많이 호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솜노트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잘 인지를 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그 솜노트를 만들어 쓰시길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치료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4번에 걸쳐서 그 솜노트에 대한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니셜 솜노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솜노트가 뭐냐? SOAP. 첫 번째는 subjective, 즉 환자들이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환자들의 그 이야기를 적는 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objective는 뭐냐면 이제 치료사가 객관적으로 관찰한 부분을 적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ssessment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테스트, 객관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그 클리니컬 임프레션, 한국에서 물리치료사나 RMT들, 캐나다에서 RMT들이 의사처럼 진단을 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이런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어세스먼트 평가를 통해서 이 환자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러이러한 치료 플랜 계획을 세워서 이 환자의 이러한 증상들을 낫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우리가 그 어세스먼트 폼을 작성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시간 서브젝티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젝티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환자들의 이야기를 적는 거라 그랬어요. 정보를. 근데 우리가 이 환자들과 인터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도권을 치료사가 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환자분들은 너무 장황하게 많은 것을 계속 이야기로 풀어놓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문으로 이거를 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로드피카라라 그래서 로케이션, 어디가 아픈지, onset, 언제 발병했는지, referral, 좀 어디 방사통이라 그러죠. 통증이 원래의 그 아픈 부위 로케이션에서 이렇게 옮겨지는 통증이 있는지, 그 다음에 통증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통증의 빈도, 그 다음에 통증의 강도, 그 페인 스케일이라 그러죠. 숫자로 표현하는 숫자의, 그러니까 통증의 강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통증의 성격에 대해서 묻고요. 그 다음에 통증을 aggravation factor라 그래갖고 통증을 더 악화시키는 어떤 요인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 통증을 좀 감소시키는 요인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환자가 왔어요. 네, 이제 환자에게 먼저 이제 질문을 하겠죠.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한번 손으로 짚어봐 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환자가 이제 손가락으로 자기 아픈 데를 짚으겠죠? 근데 이제 환자분이 이제 손가락으로 오른쪽 right shoulder를 짚으셨어요. 근데 이제 정확히 아픈 이제 환자가 어느 근육이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뭐 upper trapezius 그죠? 그러면은 이제 치료사가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써놔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아픈지 뭐 이틀이 됐다. 아니면 열흘이 됐다. 아니면 뭐 한 달 정도 됐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발병한 날짜는 이 환자의 지금 통증이 급성기인지 아니면은 만성 통증인지 아니면 그 중간 단계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onset이 발병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 발병 시기에 따라서 우리의 치료가 급성기 치료를 할지, 이제 만성기, 치료를 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ferral pain. 이건 뭐냐면 방사통이에요. 자, right shoulder, upper trapezius muscle 쪽이 아프다 그랬는데, 이제 또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하죠. 혹시 그 어깨 그 위쪽에서부터 목 쪽으로 올라가는 통증이나 아니면 팔 아래로 또는 다른 쪽으로 가는 통증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 referral pain이 왜 중요하냐면 레퍼럴 페인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디스크로 인한 그 레퍼럴 페인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그 트리거 포인트에 의한, 그죠? 아니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thoracic outlet syndrome, 이제 숄더 쪽이니까 그런 거에 의한 레퍼럴 페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숄더에서 이 환자는 체스트 앞쪽으로, 그죠? anterior 체스트 쪽으로, 페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스트 앞쪽으로 페인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일단 적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레퍼럴 페인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와 관련된 그 증상들을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이 duration인데요. 이 duration은, 통증이 지속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 어느 정도 이 사람의 그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증에 지속되는 시간에 따라서, 또 우리가 그 진단, 평가하려는, 그죠? 그 부분과 연관지어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frequency는 이 통증이 얼마나 자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하루에 몇 번 정도 통증을 하나요? 그러면은, 뭐, 하루에 뭐 한 두세 번 정도요?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on and off. 그러니까, 몇 번인지는 모르지만, 뭐, 자주 아팠다, 안 아팠다 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기입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ntensity는 뭐냐면 통증에 대한 그 강도를 이야기해요. 통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pain scale이라 그래서 객관적인 그 자료로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이 환자가 이게 통증이요. 만약에 지속되면은 한 10분 정도 지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세네 번 정도 통증이 반복이 돼요. 근데 그 강도는요, 한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강도의, 그죠? 페인이죠. 왜냐면 10 정도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강도, 이기 때문에 8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심한 통증에 속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 자, 그러면 그 통증의 성격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캐릭터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저릿저릿하세요?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뻣뻣하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뭐, 그 환자가, 네, 막 이렇게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어요. 라고 sharp pain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 부분에 체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aggravating factor, 즉 혹시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 있는 것 같으세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하는 말이 제가 특히 팔을 앞으로
앞으로 뻗을 때 통증이 더 심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이걸 정보를 적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relieving factor. 혹시 좀 통증을 가라앉히는 좀 방법이 있어요? 어떨 때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좀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뜨거운 물에 좀 샤워를 하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적어놔요. 그러면 일단 요 로드피카라 요 정보만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우리가 어세스먼트를 할 때 이러이러한 거를 한번 평가 어세스먼트를 오토페딕 테스트라던가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잖아요. 이런 걸 테스트를 해봐야겠다라는 플랜이 머릿속에 쫙 세워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lternative healthcare가 있는데 이거는 혹시 이러한 증상들 때문에 뭐 다른 물리치료사나 아니면은 마사지 치료사 뭐 또는 뭐 카이로프랙터 같은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은 뭐 yes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yes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러면 혹시 이 증상들을 위해서 어떤 치료를 트리트먼트를 받으셨나, 즉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라고 저는 물어볼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의 치료법을 통해서 그 치료사분들은 이분의 상태를 이러이러한 걸로 생각을 했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카이로프랙터가 아니면 물리치료사라던가 다른 치료사분들이 생각했던 그 클리니컬 임프레션이 나와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건 누가 맞는지는 이제 치료를 해보면 아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에 묻는 것이 혹시 예전에도 이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반복적인 건지 습관적인 건지 아니면 이제 처음으로 있는 일인 건지라는 뭐 이제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우리가 이제 환자들을 인터뷰할 때는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질문을 작성해서 그거에 맞는 어떠한 정보들을 얻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반드시 어세스먼트로 넘어갈 때 그 근거와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거를 우리가 명심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번에는 이제 objective, 즉 우리 치료사는 어떠한 것들을 관찰을 해야 하나, 그죠? 어세스먼트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되나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